안녕하세요. 문군사입니다. 최근 특정 동물연대에서 구조한 동물들을 안락사시켜서 동물 애호가들의 많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이웃 또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은 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개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300종이 넘습니다. 덩치가 큰 개, 호주머니 속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개, 털이 긴 개, 짧은 개, 다리가 늘씬한 개, 짤막한 개 등등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는 언제부터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하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는 단일한 선조를 가진 동물로서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눠진 것은 200년 남짓 되었을 뿐입니다. 그전에는 서로 비슷한 모습의 개 한 종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졌냐 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개는 한두 살이면 임신이 가능하고 특히 임신기간이 2달 약간 넘을 정도로 생식 주기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교배를 통해서 단시간 내에 그 특징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개가 자기들 스스로 유전적으로 분화되어서 오늘날의 모습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늑대를 붙들어다가 개로 이렇게 사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는 늑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와 늑대의 DNA 서열을 비교해 보면 늑대와 겹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먼 옛날부터 개는 개였고 늑대는 늑대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늑대를 길들여서 개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개는 원래부터 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존재하던 양, 소, 돼지, 닭 등 여러 가지 동물을 길들여서 가축화하였습니다. 그 고기와 젖, 알, 털, 가죽 또는 노동력 등을 사람들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개는 사람들이 길들여서 가축화한 동물이 아닙니다. 개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스스로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걸어 들어온 동물입니다. 개는 인간 곁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순전히 자기의 의지로 명수의 특성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온순해짐으로써 인간 생활에 적응한 것입니다. 그러고 제발로 인간 집단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개는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살아가는 최초의 기생동물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개를 가까이 두거나 함께 살고 싶었던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는 몸무게 1kg당 필요한 음식이 사람보다 2배나 많습니다. 또한 다른 가축들처럼 고기나 젖 등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개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화할 필요가 전혀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나 개를 포함하여 만들어진 단어들, 대표적으로 개 땡땡, son of 땡땡 등등의 말은 아주 예전부터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든 공통적으로 욕설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개가 사람들에게 기생하는 신세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개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존재, 쫓아버리고 싶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같이 살기를 선택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구조견이라든지 군견, 마약 탐지견, 또 도우미견 등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개들을
사람들의 생활 여러 방면에 활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적응은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개를 목적에 맞게 길러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개의 특징에 따라 임무를 부여한 것일 뿐입니다. 양을 치는 목양견 콜리, 사냥에 능한 포인터 등은 그들의 아주 독특한 형질이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그 독특함을 인정받은 것일 뿐입니다. 개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꾀병 부리기입니다. 이 점에서는 개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면 주인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면서 맛있는 먹이를 준비해 줄 것인지 불보듯이 훤히 알고 있습니다. 괜히 식욕이 없는 듯이 토하기도 하고 설사하기도 하고 감기에 걸린 듯 재치기도 하고 콧물 돌리고 어떤 육체적인 손상을 입은 듯이 절뚝절뚝 걷기도 하고 마비 증세를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이런 여러 가지 증세를 탁월하게 연기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개에게는 있습니다. 동물농장이나 애완견을 다루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면 주인 앞에서 절뚝절뚝거리던 개가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당당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주인은 아주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개는 타고난 배우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개가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들이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에게는 충성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개에게 있어서 복종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 즉 주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내쫓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본능적인 방편으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개의 충성심이라고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하면 개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서열, 즉 위치를 확보한 후에 우두머리인 주인에게 도전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개는 자기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존재에게 잘 보이는 것을 중요한 생존 전략 중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개의 복종심과 우정은 자기보다 우월한 대상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서열이 낮은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우리 집단 속에서 자기 위치가 낮으면 자존감이 상실되고 억압감을 느끼는 등 아주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례에 비추어서 개도 집단 속에서 서열이 낮으면 괴로워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는 집단 속에서 자기의 서열이 어떠하든 간에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을 행복하게 느낍니다. 개는 오히려 집단 속의 서열이 무너져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를 때 아주 강하게 심리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를 자식처럼 예뻐하기도 하고 반려견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동반자로 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는 반대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개는 인간들을 조금은 특별한 개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주인을 제치고 자신이 서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겠죠. 오늘은 우리의 곁을 지키고 있는 동반자인 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